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검찰이 문을 닫은 윌셔 사립초등학교 부지에 장기 임대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학교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인데 임대를 통한 기득권 유지를 노렸던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검찰은 폐교한 윌셔 사립초등학교 장기 임대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청소년 뿌리 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 목적과 정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입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는 한인들의 모금과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윌셔 초교 부지를 직접 임대 운영에 수익을 내보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좌절됐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 비영리 법인 관리, 감독 담당인 제임스 토마 검사는 한국학원 이사들과 스티브 김 고문 변호사에게 장기 임대는 한국학원 설립 취지와 정관에 어긋나고 장기 임대료가 시장가에 비해 낮게 책정됐으며 10년 임대 후 10년 추가 옵션은 비영리 단체 역할에 반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학원 이사진은 폐교한 윌셔 초교 부지와 시설을 세언약 초등학교에 10년 장기 임대하고 여기에 10년 추가 옵션이 포함된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한인사회는 이를 반대해왔습니다. 학교 부지가 이사회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재정 악화를 불러온 이사회 전원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 범동포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의 독단적 행동을 견제해왔습니다. 세언약 초등학교 임대 수익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던 한국학원 이사회는 주 검찰의 임대 불가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앞으로 한국학원 이사회가 비대위와 협상 재개를 논의할지 이번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 해결을 바라보는 한인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정부 지원금까지 포기하며 임대를 강행했던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는 사면 초가 그야말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한인사회의 총의를 무시하고 수차례 말 바꾸기와 합의까지 지연한 대가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유수 기자와 향후 전망 알아봅니다. 자, 이유수 기자. 이제 당초 앞서 보도한 대로 주 검찰이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를 상대로 초등학교 부지의 장기 임대는 불가하다 이렇게 지금 구두로 밝힌 상태죠. 자, 이번 사태 해결의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국학원 이사회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포기하더라도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계획, 이것이지 않았습니까? 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학원이사회가 그간 강경한 태도로 일관할 수 있었던 점은 바로 임대에 따른 수익금입니다. 네. 사실 이 수업료만 조금 인상하고 그 임대 수익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밑바닥에 깔렸기 때문이죠. 네, 임대를 통한 수익, 고정 수입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학원 전체 재정 중 한국 정부 지원금의 의존도는 한 30% 정도 되고요. 수업료 등 기타 수익금은 한 70%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임대가 결렬된 상태에서 정부 지원금까지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더 이상 학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서 알려진 사실이 학원 이사회가 이미 세언약 초등학교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주검찰이 이 임대를 허락하지 못하게 되면 이를 환불해야 된다 이런 말이 들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사회의 재정 상태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주검찰 결정으로 임대가 결렬됐고 결국 이사회는 원 계약자인 세언약 초등학교에 임대료를 반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세언약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이미 지출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세언약 초등학교는 이미 임대 대금을 지급을 했고 그러나 입주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임대 받은 돈을 이사회가 지금 모두 썼다는 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은 정부 지원금을 계속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속적인 재정난에 허덕였는데요. 따라서 지난 여름에 세언약 초등학교의 임대료가 들어오자마자 이번 학기에 각 한글학교 캠퍼스 임대료 그리고 일부는 사무국장 등 교직원 월급으로 지불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네. 학원 측이 명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입출금 현황이 파악되는 건 아닌데요. 네. 그간 알려진 내용을 미루어 볼 때 현재 세언약 층에 원금을 100% 돌려주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비대위, 한인사회 비대위 측과 이제 이사회가 합의가 결렬이 됐고 그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도 지원이 재개될 수가 없고 여기에 임대 수익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
그야말로 뭐 사면 초가의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우선 비대위와 한국 정부는 지난 월요일을 기점으로 현 이사진을 상대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세원약 측은 선 지급된 임대료를 돌려받아야 할 명분이 생겼고요. 주 검찰의 결정에 따라서 말이죠. 네. 만약 현 이사회가 비대위 측에 먼저 추가 협상을 제안해 뭐 극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상황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가정을 한번 해보죠. 지금의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가 생각을 바꿔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다시 말하자면 이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고 그리고 이사진이 당초 비대위가 요구했던 대로 전원 사퇴하고 이런 상황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네, 반은 맞고요. 한 반 정도는 틀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우선 현 시점에서 비대위와 한국 정부는 월요일 기점으로 더 이상의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을 지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어제 이미 좌님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요. 네. 주 검찰과 미팅도 가졌습니다. 네. 비대위 측에서 끝까지 평화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뭐 돌아오는 게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기존까지는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가 키를 잡고 있었다면 네. 이제부터는 비대위 측이 이번 사태를 좀 주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태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가 여부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대위 측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 이사회가 또 어떻게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주 검찰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 아직 좀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뭐 절차를 두고 봐야 되겠네요. 반드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유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내에 있는 재소자들의 수가 모두 16만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남가주에 수감된 한인 재소자들 5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한미경찰위원회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음악가들을 초청해 재소자들의 교화를 위한 자선 행사를 열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이올린 선율이 빗소리와 함께 겨울을 알립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한미경찰위원회가 주최한 음악 콘서트 현장입니다. 한미경찰위원회는 연말을 맞아 수준 높은 음악가 3명을 초대해 한인들을 위한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관객들의 도네이션을 통해 LA에 있는 재소자들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이번에 12월 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LA 카운티에 제일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재소하고 있는 데가 센츄럴 제일인데 그 센츄럴 제일에 4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성탄 행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현재 남가주에 있는 한인 재소자들의 수는 모두 500여 명.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재소자들은 이민자의 특성상 찾아오는 친지들이 없는 실태입니다. 한미경찰위원회는 이번 공연으로 모아진 기부금을 갖고 오는 성탄절 한인들이 가장 많이 수감돼 있는 LA 센트럴 제일에 가서 성탄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현재까지 성탄 행사에 참여 신청을 한 재소자는 450명에 달합니다. 재소자들의 따뜻한 연말을 돕는 취지에 음악가들도 이번 공연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이 음악회가 재소자들을 위한 기금 모금을 위한 음악회라고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고요. 이렇게 따뜻한 음악을 통해서 그들에게 더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금이 마련된다면 그게 실질적으로 그 재소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3명의 음악가들이 만들어낸 3가지 선율은 올겨울 차가운 방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선물합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라팔마시에 한인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라팔마 시의회는 지난 화요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한인 피터 김 부시장을 시의원 5명 만장일치로 신임 시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정식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입니다. 피터 김 신임 시장은 앞서 지난 2015년 최연소 시장으로 선출된 뒤 이번이 2번째 임기를 맡는 것입니다. 피터 김 시장은 공화당 소속의 젊은 한인 2세 정치인입니다. 현재 연방하원에 출사표를 던진 미셸 박스틸 당시 조세형평위원회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 2012년 라팔마 시의원에 당선됐고 2016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뉴욕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록펠러 센터 트리 점등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박정우 기자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는 뉴욕주 오렌지 카운티 플로리다 빌리지에 사는 킬로 슐츠가 기부한 가문비 나무로 선정됐습니다. 높이는 77피트, 무게는 12톤에 달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5만 개의 다양한 색상의 LED 전구로 장식됐습니다.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별이 그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Well, it was actually a bucket list item of mine to be here and experience the wonder of Christmas in New York City, celebrating our 34th anniversary of our wedding with my husband. So, what could be better than that? 아이디나 멘젤, 리아 미슐레, 네오가 점등식 행사에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Well, Christmas in New York City is magical, man. It really is. It's nostalgic. It's just iconic. It really is. It's an iconic place for Christmas. And then to be here performing in front of all these people and just in this magical place is it's really, truly special. It really is. 트리는 오는 2020년 1월 17일까지 전시되고 이후에는 무주택 서민의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재단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전유진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 한인타운 주택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국은 오늘 오전 6시 11분경 408 사우스 옥스포드 애비뉴에 있는 2층짜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빈 건물에서 노숙자들이 무단으로 기거하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같은 화재만 지난 일주일 사이 2차례, 지난달과 이번 달 사이 모두 5차례에 달합니다. UCLA 캠퍼스 일대가 연이은 괴한의 공격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UCLA 대학 경찰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새벽 2시 10분경 캠퍼스 기숙사에서 나온 여성이 상의를 입지 않은 20대 흑인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는 UCLA 직원이 캠퍼스 내 주차장 건물에서 괴한의 공격으로 머리를 다쳤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브레아에서 어제 저녁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진은 어제 저녁 7시 26분경 브레아에서 1마일 북쪽으로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지하 6마일이었습니다. 지진 당시 상당수의 주민들이 흔들림을 감지했을 정도로 알려졌는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살인 에어백이라는 오명을 쓴 다카타사의 에어백 장착 차량들의 추가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미 도로교통안전국은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에어백 결함을 이유로 차량 140만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1995년부터 99년 사이 다카타사의 에어백이 장착된 BMW와 토요타, 혼다, 미쯔비시, 아우디 등입니다.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에서 현역 해군 병사가 총을 쏴 국방부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총격범은 해군 잠수함 컬럼비아에 배치된 현역 해군 병사로 아직 자세한 범행 동기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총격은 일본의 진주만 공습 78주년을 사흘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